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미국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홍콩이 4% 가까이 많이 오르는 등 이런 모습들이 좀 오늘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유럽도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크게 변한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의 독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고점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게 지금 일단 공통적인 기술적인 현상입니다.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 달 전에 이 고점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이 조정을 줬을 때 붕괴시키면 안 되는 자리들을 붕괴를 시켰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금 상승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가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못 넘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렇게 예상하는 게 지난번에 여기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못 넘을 거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어떤 하방 투자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다. 이 상황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죠. 사실 미국만의 독주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미국만의 독주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코스닥 지수도 미국처럼 그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긴 하죠. 오버슈팅이냐 비이성적인 상승이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는 일단 제껴놓고 분명히 독주는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독특하긴 해요. 코스닥의 랠리가요. 개인적으로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 등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변동성은 일단 좀 줄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둬서 변동성이 좀 줄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직전 고점 이 1년 전에 한 달 전에 만들어 놨던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중요한 이벤트 등을 앞두고 조금 숨죽이고 지금 시장이 좀 차분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특징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최근에 시장이 이제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지난주쯤부터 시작된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 더 이상 연착륙은 없어, 경기 침체는 없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완전 장기적인 상승 추세까지는 아닌데 일단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넘어서 이제 중기적인 상승 추세로까지는 넘어왔다라고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들, 원자재 시세가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점들이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적으로 사실 또 긴축인데요. 그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했는데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물가 지표가.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FOMC,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일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감이 퍼지게 됐고 야 금리 인상 안 하면 경기 침체도 안 올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긴축이란 이 족쇄에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긴축이란 게 이제 약간 좀 한몰 간 재료지만은 여전히 긴축이라는 재료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있는 FOMC 회의는 이제 그 긴축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긴축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국 증시가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점이 아마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사실 그렇죠. 중국도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주요국들 중에 금리 인하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는데 유일한 경제권이 됐는데 좀 큰 경제권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 이제 더 이상 침체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들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도 어려우면 큰일 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괜찮으면 중국이 뭐 좀 경제가 안 좋더라도 어떻게든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오늘 중국 증시 급등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거의 영향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른 건지 뭐 하여튼 일단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사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깜빡하고 넘어간 건데 지금 좀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어제 이제 닉 티밀하우스라고 아시죠? 그 연준의 비공식적인 대변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닉 티밀하우스가 어젯밤에 또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페드가, 연준이 왜 그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왜 연준이 지금 인플레와의 싸움이 약간 뭐 자신이 없다라는 투로 글을 쓴 게 있긴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아직도 그러니까 오피셜스라는 게 아마 연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연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플레가 꺾이는 거를 본 적이 없다. 언제? 경기 침체가 안 오고도 인플레가 꺾이는 거를 본 적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준은 아직까지 인플레와의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썼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분명히 좀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은 것이긴 합니다. 경기 침체 안 와서 좋긴 한데, 경기 침체가 이렇게 너무 안 오고 경기가 너무 좋아버리면 우리 결국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 아니야? 결국 계속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닉 티밀하우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점들을 이제 시장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은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준 내부 분위기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시장은 조금 냉철하게 보고 있고, 연준은 또 저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각각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체들이 있죠. 각각의 주체들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저 기사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것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것들 좀 점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잠시 조금 전에 독일 증시,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좀 그 내용 좀 살펴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는 오늘 이제 급등을 해주고 상승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갭상승 출발, 좀 분위기 좋게 출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 전에, 그래서 일단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죠. 독일 증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으면 이제 통상적으로 원웨이 상승을 보여주는 게,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오늘 올라줘야 돼요. 오늘 반드시 올라줘야 되는 날입니다. 기술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상승의 준비를 잘 해놓고 이렇게 매물 소화를 잘 해놨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죠? 로켓 발사할 때 3, 2, 1 하고 발사 버튼 눌렀는데 발사 안 되면은 실패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도 3, 2, 1 했어요. 3, 2, 1 했는데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발사가 지금 잘 안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개장한 지 7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걸 보고 아직 제가 뭐라고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발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목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은 땡 하자마자 강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일단 강하게 날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가를 보자고요. 종가를요. 지금 7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뭐라 안 하면 되고, 아래 꼬리 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오늘 못 가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야 될 준비 해놓고 못 가면은 반대로 되돌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는 이렇게 다중고점형, 사중고점형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올라줘야 돼요.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꼭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본 증시 좀 잠깐 보자면, 일본 증시는 일단 비리비리한 모습. 예. 일본 증시도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요렇게 여기서 쌍고점 만들어 놓고, 야 부담스럽다. 지난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너무 좀 급하게 오른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럽다. 일단 쌍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고점 덩어리를 하나 만들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요렇게 일단 뭐 삼각 수렴형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나면은 결정이 되겠죠. 야, 그럼 우리 조금 더 올라가자. 아니다, 이제 그만 우리 떨어지자. 이런 어떤 결정이 나겠죠. 아직은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수렴형이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쌍고점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고점대로 확인이 된다면 이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런 좀 불안한 모습을 만들 수 있게도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직전 저점 붕괴시키면 큰일 난다, 하락 전환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급등한 중국 증시, 상해 종합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으면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자고요. 쌍고점, 쌍고점이 아니라 쌍바닥 가능성, 그죠? 거의 뭐 쌍바닥 완성됐습니다. 이제 어딘가 이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만 넘어서면 이제 이제 이런 자리들만 넘어서면, 이런 저항들만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 하락 추세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게 거기 가서 잘해야 된다고요. 그죠?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 있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증시가 이걸 돌파 한 장 하려면 여기서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물을 잘 소화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독일 증시가 여기서 매물을 잘 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인 겁니다. 매물 소화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중국 증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잘해야 된다고,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여기 가서 이거를 넘어설 그런 힘이 정작 남아있을까?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 중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위한 이런 장대 양봉을 보이긴 보였는데, 장대 양봉의 위치가 조금 좀 곤란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고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전환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쌍바닥 가능성 정도는 일단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죠? 하방 경직성이 있구나.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저렇게 분위기 메이커로서 저렇게 아주 급등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시장에 만들어줬기 때문인지 어째서 그랬는지, 일단 오늘 한국 증시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달러 약세, 장중에는 달러 약세 흐름도 좀 제법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비해서 주요국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달러 약세, 달러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강세, 그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좋아진다, 야 앞으로 경기 침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미국에 투자하면 재미없죠.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보다 훨씬 좋아지는 게 신흥국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신흥국에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로, 그런 논리로 금융시장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시다시피 위안화가 이렇게 오늘 강세 흐름 보였고요. 그래서 위안화도 이제 쌍바닥 가능성, 물론 아직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이죠.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지지력, 직전 저점이 앞에 있긴 있구나 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안화도 보시면 요렇게 해서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딘가를 붕괴시켜야지 이제 또 전환이 되고 그런 거니까 아직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달러화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조금 전에 유럽 개장하고 나서 또 조금 끌어올리는데, 하여튼 조금 떨어졌으니까 강세 흐름 장중에 있었다 체크만 하고요. 달러 인덱스 자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봉, 그죠? 최근 일주일 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좀 나오긴 했다. 상승 중 일단 눌림으로 보긴 한다. 여기서 오늘 밤에 달러 인덱스 잘 보셔야 될 게 101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101을 지키고 있으면은 이제 계속 상승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101 붕괴되면 일단 조금 좀 상승세가 약하다 혹은 다시 이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01이란 자리를 잘 봐야 된다. 101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역사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저점이었기 때문에 101이 중요하다. 지금 101 위에 있으니까 101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자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달러도 좀 약세가 나오고, 그래서 신흥국 증시들도 분위기 좋고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있었다라는 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원화도 그죠? 우리 한국 원화도 신흥국 통화이기 때문에 신흥국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신흥국에 해당하는 뭐 그런 나라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강세 흐름 보였죠, 그죠?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중요한 자리는 1270원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지난번에 환율이 급등을 하다가 이제 보시면 한 1280원 부근에서 한 3거래일 정도 어떤 저항을 누적시킨 그림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1250 얼마부터 시작된 이 환율 급등의 흐름은 일단 멈췄고,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하면은 이제 이렇게 N자로 올라가는 거고, 잘 못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서 쌍바닥이니 뭐니 그런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빨리 환율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면은 이런 자리에서 빨리빨리 N자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환율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70원 자리는 안 깨는 게 좋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에서 제가 방금 전에 101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런 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안 깨는 게 제일 좋다. 이게 계속 환율이 올라가길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선 1270원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전저점, 직전 저점 이런 자리는 안 깨는 게 좋다.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이렇게 N자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저렇게 하락 마감했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서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를, 일단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지난번에 이 매수세를 보고 달러를 매수하고 싶었어 라고 하시던 분들은 이번에 이 떨어지는 요것이 상승 중 그 눌림이라는 가정을 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어떤 그 지지력, 양봉이 보이거나 하면은 달러를 매수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양봉이 이제 나오면, 이제 그러면 달러 사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달러를 좀 사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원하시던 가격대 부근까지 일단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시세가 오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봤고,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상승세가 더 있다. 길게 아래 꼬리가 달린 것도 그렇고요. 5일선을 깬 것도 아니고, 물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위쪽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인식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한 거고, 긴 아래 꼬리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앞으로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다만 올라가고 싶긴 한데 여기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의 영향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떤 작은 매도세도 확인한 겁니다. 작은 매도세 아직까지는요. 하루 확인했잖아요. 오늘 하루 여기서 음봉을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무려 3차례 도전하는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길 도전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거에서는 이번에 7월 21일부터 시작된 이 단기 상승에서는 일단 처음으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약한 저항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저항 체크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어딘가 있죠. 348, 347 이런 데 부근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음봉이 이렇게 하루 나온다, 이틀 나온다, 3일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저항이 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꾸 확인이 되면은, 그럼 이제 저런 것들이 하방 베팅에 다시 한번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미리 조금씩 움직이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어떤 뭐 매집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매력적인 가격대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거 하방 진입이 아니고 이번에 빠질 때, 이번에 여기서부터 저항을 확인하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번에 빠질 때 342를 너무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행차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지금 하방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석적인 관점은 아니고 좀 설득력은 떨어진다. 다만 이제 워낙 결정적인 때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보실 분들은 마지막이다, 그죠? 마지막으로 해볼 수는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점들 생각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조금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 큰 거 한 방, 큰 오버슈팅, 큰 장대 항봉을 한두 방 정도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긴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비이성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뭐 전혀 뭐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뭐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은 이런 아무튼 이 코스닥 시장은 갭상승 출발해서 언제 말도 안 되는 갭상승 출발을 해갖고 저 위에 하늘 위에서 출발해갖고 음봉으로 한번 내리꽂히는 그런 게 나와야지 뭐 그래야 의미 있는 고점이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코스닥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코스닥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살펴봤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좀 하여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날인데 오늘 당장 무슨 결판을 내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오늘 마감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조금 안 좋네, 이런 거는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죠? 코스피 더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을 한 거고, 약하지만 저항이 있으니까 조금 찝찝한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상 이제 직전 저점, 여기 전저점에 사실상 지금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붕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붕괴시키지도 않았지만 지지력을 강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지지선 자리인데 양봉이 아니고 또 그리고 하락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찜찜한데?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전저점 자리를 완전히 그 붕괴를 시켜서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럼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는 홀딩하면 안 된다. 뭐 아직까지는 홀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붕괴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차저차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자리 붕괴시키면 더 이상은 삼성전자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 갖고 가면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뭐 에코프로 친구들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지점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S&P 지수, 미국 S&P는 이제 위쪽에 있는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겠죠, 그죠? 이 보시다시피 S&P는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땐 사실 분봉을 보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분봉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싶은 분봉 보시면 되는데, 저는 30분봉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30분봉 이런 거 보면서 어디에 저항이 있네, 어디에 저항이 있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오늘 이런 저항들을 테스트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저항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들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좀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에 대한 생각이 있다, 나는 좀 투기적이라 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밤에 이런 저항 테스트를 할 때 하방 진입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긴장하셔도 괜찮겠죠. 나스닥은 근데 예외. 제 생각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좀 나스닥 30분 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나스닥은 뭐 굳이 밤잠 설쳐가면서 볼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막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뭐 이런 자리들도 있고요, 이런 자리들도 있고, 이런 자리들도 있고, 하여튼 위에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 올라올 만한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여유가 있다면 굳이 뭐 오늘 밤에 열심히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봤고요. 애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오늘 밤에 이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독일 증시와 다르게, 그죠? 자꾸 독일 증시를 보여드리는데, 독일 증시가 기술적으로 그런 자리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이 독일 증시는 몇 거래일 동안 오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상승 준비를 했고 오늘 밤에 올라주는 게, 크게 올라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통상적으로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통상적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근데 애플은 어때요? 독일 증시하고 비슷한데 색깔만 다르죠? 그럼 똑같습니다. 또 이거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일단 또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어떻게 될지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이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 2년물 금리 또, 그리고 지금 어떤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자리들 또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데, 2년물 금리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